예, 반갑습니다. 청량 옥야고등학교 고2 윤리와 사상 담당교사 이재선입니다. 이제 별다른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계획된 대로 아마 이번 주 수요일부터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오늘, 그리고 선생님 오늘 녹화 녹음하는 날이 일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시간에 이틀 동안 또 학교에 짐을 가져다 놓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화요일 저녁에 짐을 가져다 놓고 기숙사 입사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수요일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은 또 학교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요일에는 또 윤리실에서 서로 인사도 좀 하고 얼굴도 보면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조선 성리학으로 이제 그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페이지는 44쪽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44쪽부터 얘기하는 한국의 유교, 즉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인간의 도덕적 심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본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도덕적인 마음과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 세 명의 사상가 나옵니다. 이황, 이, 정, 야경 되겠습니까? 자, 이황과 이는 조선시대의 성리학이다, 그래서 성리학자다 라고 본다면, 정약용은 실학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참고를 해주기 바라고, 교과서 이어서 페이지 4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성리학에서는 도덕적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도덕적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조선 성리학에서는 이러한 중국 성리학에서 얘기했던 도덕적 본성과 함께 포커스를 맞추고자 했던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리학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에게는 어떤 하늘로부터 부여해서 원래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어떻게 도덕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다면, 조선 성리학은 이를 계승해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감정, 어떤 감정? 도덕적 감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45쪽입니다. 45쪽 내용 한번 보면서 접근하겠습니다. 조선 성리학의 특징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답니까? 이의예지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덕이 무엇으로 부여되어져 있다? 성으로 부여되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성입니다. 외적 자극을 받지 않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고요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성의 중에서도 기질지성이 있고 본연지성이 있다면, 그 본연지성에 무엇이 내재되어져 있다? 천리가 내재되어져 있고, 무엇이 내재되어져 있고, 이것이 곧 인의예지라는 완성된 도덕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으로서? 덕으로서 부여되어져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외적 자극을 받게 된다면, 이 성이 외적 자극을 받게 된다면 무엇으로서 발현된다? 정으로서 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이란 것은 바로 성이 외적 자극을 받아서
예, 나타나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인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 다시 동그라미 칠까? 이 정의야, 잘 듣고 있지? 정의 구체적인 분류가 바로 4단과 7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다? 4단과 7정이다 합니다. 여러분들 4단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들어봤습니까? 맹자할 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4가지 도덕적 마음, 추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마지막으로 12지심. 누가 얘기했던 겁니까? 맹자가 얘기했던 4가지가 되겠습니까? 이것과 함께 7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조선성리학은 도덕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인간의 본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깊이 탐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간 행위의 주체인 마음과 그리고 도덕의 근원인 성과 함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정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희, 노, 에, 락입니다. 희, 즐겁고, 슬프고, 화나고, 슬프고, 락, 즐겁고. 다시 즐겁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거. 선생님 이거 4개밖에 없는데요. 예. 그래서 얘기에서 나온 것으로 희, 노, 에, 구, 에, 오, 욕입니다.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두렵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욕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는데 계약이 연기됐어 했을 때 되게 좋다가 근데 너무 연기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학교 이제 계약을 한대. 근데 시험을 쳐야 된대. 잘 치고 싶어.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7정이라는 것은 바로 희, 노, 에, 락, 에, 오, 욕. 기쁘다는 감정, 화난다는 감정, 슬프다는 감정, 희노애 구구나. 두렵다는 감정, 사랑한다는 감정, 미워하다는 감정, 욕, 뭔가를 갖고 싶고 가져야 한다는 그런 욕망과 욕구와 관련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선성리학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자연스럽게 무엇과 이어지겠습니까? 여기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지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필기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필기노트가 어딨나? 자, 여기 있구나. 자, 필기노트 페이지 없어갖고 말을 못 해주겠는데 도덕감정 파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황과 이의를 배울 것인데 다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맹자가 나오고 있죠. 그럼 맹자와 함께 어떤 개념들이 보입니까? 사단과 사덕 그리고 성선설입니다. 사단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부끄럽게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먼저 양보하는 사양지심.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시비심.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 인간의 성선설과 도덕성을 설명하는 4가지
어떤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과 사덕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수호지심, 어떤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여긴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양지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비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혜라는 덕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맹자의 사단을 가지고 성선설을 설명했던 이 맹자의 사상이 어디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중국 성리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통성정, 선생님이 아까 전에 교과서에서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 성이 있고, 성은 어떤 상태? 우리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리고 무엇이 있다? 정이 있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움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본연지성이 있고, 그리고 기질지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성의 어떤 측면이라면, 기의 측면이라면 본연지성은 이 또는 천리 또는 인의예지 또는 사덕이 여기 저장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은 크게 또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단과 칠정을 나눌 수 있고, 사단이라는 것은 맹자라는 책에 나왔던 즉수사시라는 도덕적 측면이 되겠죠. 칠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희, 노, 에, 구, 에, 오, 요 하나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 선생님 그럼 사단이 뭔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사단이란 것은 도덕적 감정입니다. 기분 좋다, 신이 난다, 즐겁다, 물론 좋은 감정들이겠죠. 하지만 그 좋은 감정이 도덕적 가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자, 막 이 상황에서 계약이 일주일 또 연기됐습니다. 라고 칩시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학교 일주일 안 가도 되네? 우와! 라고 해서 내가 기분 좋대 해서 그 계약이 연기된 일이 도덕적인 일입니까? 또는 계약이 어떤 일에 또 어떤 집단이 막 발병이 갑자기 일어나고 계약이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또 연기되어서 한 데에서 계약이 연기되었다는 것은 또 나쁜 행동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뭔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 좋고 나쁜가 별개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도덕적 감정이란 것입니다. 무엇은? 사단은. 그렇다면 칠정이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 2학년 1반 있지요? 일반적 감정입니다. 농담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감정이란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제 학교 간대. 어떡해. 좋아. 기대돼. 빨리 친구들 만나고 싶어. 근데 시험이 벌써 2주로 다가왔네. 어떡해. 걱정돼. 라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에 대해서 이 유학에서는 총 몇 가지로 구분했습니까? 7가지. 즐겁고 화나고 슬프고 두렵고 걱정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언가를 갖고 싶은.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냐? 중국 성리학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냐면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여기 인간의 본성에 확실히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넘어왔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은 이 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논하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겠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정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 영역에서도 과연 이 사단이라고 하는 도덕적 감정과 칠정이라고 하는 이 일반적 감정이 어떤 관계냐가 중국 아니지 조선 성리학이 가장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준 후에 우리 첫 번째 넘어갈 사상가 바로 태계 이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자,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계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관계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선의 사단 칠정 논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조선시대 사단 칠정 논쟁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어떤 도덕적 감정과 일반적 감정의 관계에 대해 무엇의 입장에서 성약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일반적 감정과 도덕적 감정은 구분되어야 돼요 라고 얘기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계 이황입니다. 이황은 태극이 음양을 낳는다는 주역과 태극에 동정이 있다는 태극도설의 주장을 근거로, 즉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이란 뜻입니다. 동자, 움직일 동자, 정자, 고요할 정자. 즉 동정이라는 것은 즉 무브먼트,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네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형체와 운동성이 있다는 거죠. 모습과 형태가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샤프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움직입니까? 왜 움직입니까? 형태와 그리고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태극, 여기서 태극, 선생님 태극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바로 태극이란 것이 바로 리입니다. 그러면은 태극에 동정이 있다는 말은 즉 바로 무엇입니까? 리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진료나 기운인 기는 분명 어떤 것이기 때문에 진료와 구체적인 물질적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있겠습니까? 움직임이 있겠죠. 하지만 만물의 원리이자 법칙인 이도 무엇이 있다고 주장합니까? 즉 만물의 원리이자 법칙인 이 리도 구체적인 모습이 없는데 무엇이 있답니까?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와이파이도 되고 무선 통신 기능도 있기 때문에 USB가 없더라도
파일을 옮겨줄 수가 있지요. 내 파일 좀 보내도 뭘로 보내줄까? 메일로 보내줘. 그럼 메일로 하면은 뭐 USB가 없더라도 저장 장치가 없더라도 옮겨줄 수 있습니다. 카톡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조선시대입니다. 무선이라는 개념이 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하는데 엄마가 물 중에 물을 싹 해갖고 얘야 물 마셔라 하면서 그릇도 없이 손에 이렇게 온폭해갖고 물을 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의자에 앉아서 공부합시다 하는데 의자의 형태가 없습니다. 자, 예준아 의자 좀 가져오너라 하는데 나무와 철로 된 의자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앉아서 공부하는 의자라는 이치를 가져온 겁니다. 응?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야 된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이도 놀랍게도 이황은 무엇이 있다? 운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두 가지 이와 기 모두 운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 움직이고 기도 서로 움직인다는 이기 호발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되겠죠? 이왕은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하여 사단과 칠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가 발하고,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여기 잘 나와 있네. 발하다, 움직이다, 발동하다, 작동하다, 발현된다. 되겠습니까? 다들 앉아있다가 일어서 보세요. 한번 살짝 일어서 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발한 겁니다.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다는 것은 이를 주로 말하였을 뿐이지 이와 기를 벗어남을 말함이 아니니 그것이 사단이다. 기가 발하고 이가 탄다는 것은 기를 주로 말하는 것이었을 뿐이지 기가 이를 벗어나는 것을 말함이 아니니 그것은 칠정이다. 이게 이왕이 얘기하는 사단과 칠정입니다. 됐죠? 이해 다 되지요? 이거 이해되면 여러분들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을 때 천재 소리 듣습니다. 되겠습니까?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교과서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이왕에 따르면 사단은 무엇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까? 이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한 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천리가 되겠죠. 사단은 천리에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되겠습니까? 어떠한 감정입니까? 순살치킨입니다. 즉 순선한 감정. 선생님 순선한 감정 무슨 말이에요? 착하디 착한 도덕적 감정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감정, 추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심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입니다. 이어서 칠정은 기에 근원하여 드러나므로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선악의 가능성이 모두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선합니까? 그렇다고 순악입니까? 아니죠. 무엇도 있습니까? 선도 있습니다. 무엇도 있습니까? 악도 있습니다. 무엇도 가능합니까? 선도 가능합니다. 무엇도 가능합니까? 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칠정은 좋은 감정입니까? 나쁜 감정입니까? 둘 다 포함한 감정이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둘을 어떻게 한다?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또한 이황은 이런 기의 주제자로서 기의 명령을 기에게 명령을 할 뿐 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기보다 이가 기하다는 이기기천 이는 기하고 즉 존중할 만큼 귀엽다. 상당히 귀하단 말이죠. 기천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는 천박하다 또는
낮다는 것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다시 이커기천이 아닙니다. 이기기천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이치는 어떻게 하고 높이고 물질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기는 낮추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것이죠? 구분하고 순서를 매긴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뭐 그런 걸 뭐 현타로 갑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고등학교 때 이해 못했습니다. 대학 가서도 이해 못했습니다. 뭐 교수님들이 뭐 다 안다는 생각으로 설렁설렁 설명해줘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언제 알게 되냐면 선생님 되려고 공부를 하면서 한 2-3년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자, 선생님이 성리학 얘기할 때는 늘 얘기합니다. 어려운 거라고. 성리학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첫 번째, 옛날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 컴퓨터, 와이파이, 인터넷 이런 거 하나 없던 1000년 전 동양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글자 꽤나 외우는 사람들, 유학이라는 어떤 중국의 그 공자와 맹자가 얘기했던 그 좋은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 좋은 유학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이해할까?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가지고 태어날까? 인간의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감정 안에서도 인간이 느끼는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은 이 일반적 감정과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라는 옛날 옛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대가 다르고 시대 배경이나 시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아니 그게 왜? 하고 접근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조선시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었던 성리학의 그리고 그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감정은 도덕적일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일까? 그리고 그 도덕적 감정과 일반적 감정은 서로 구분이 되는 것일까? 서로 다른 것일까? 서로 별개의 영역일까? 아니면 서로 관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을까? 서로 포함시킬까? 그러면 도덕적 감정과 일반적 감정은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조선시대의 사당과 칠정의 논쟁, 즉 인간의 도덕적 감정과 일반적 감정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이왕이라는 사람은 말 되게 어렵지만 결론은 사당과 칠정은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필기노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황입니다. 이황의 가장 큰 특징은 이해 동정을 긍정했다는 것입니다. 이해 동정이라는 것은 즉 어떤 원리 법칙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인정한 것이죠. 인정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 시대 학자들에게 논쟁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원리와 법칙은 무형이 아닙니까?
문제점 있지만은 이때 당시 이황은 거의 성균관의 총장, 즉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립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함부로 이 이황이 내세운 주장에 대해서 선생님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태가 없는 원리와 법칙이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동정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왕이 요새 태어났으면 머리 깎는 직업을 했을 겁니다. 바로 이 발입니다. 발, 움직인다. 그래서 어딥니까? 주역이나 또는 태극도설에 나오는 구절을 가져와서 무국이 태극이요 태극이 무국이니 태극, 즉 태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리인데 이 천리가 어떻게 하여 움직여. 그래서 이황은 주장합니다. 거봐라. 이치란 것은 형태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무언가 만들어낸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인간과 만물이 모두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이라고 하는 천리도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황의 사단 7장로는 처음부터 반짝하고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집 근처에 정지운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정지운이라는 학자가 자기 동생과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어떤 성리학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책을 만듭니다. 마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 윤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필기 노트 만들어주면 이거 보고 공부해라 하고 만들어준 것처럼 되겠죠. 만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 낯설지가 않네. 무엇입니까? 천리가 좀 생각나지요? 근데 이것을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무슨 도자입니까? 그림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사단은 이에서 발하는 것이고 칠정은 기에서 발하는 것이다. 즉 사단은 리가 있는데 이 이에서 사단이 나온 것이고, 기가 있는데 기에서 칠정이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처럼, 학교에서 공부한다 라는 것처럼 이에서 발한 것이 사단이다, 기에서 발한 것이 칠정이다 하는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것을 살짝 바꿉니다. 정지훈이 선생님 혹시 제가 이런 책을 지었는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갖다 드리니까 이왕이 그래 해줄게 하고 책을 보면서 살짝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꾼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이라는 것은 이에서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가 직접 움직여서 나타난 것이 사단이고, 칠정은 기가 움직여서 나타난 것이다. 즉 개천에서 용났다가 아니라 개천이 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막 특이한 말들이 나옵니다. 사단 7.5는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용어들에서 나와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바로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발이라는 것은 구체적 형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필을 뒀다가 이것을 들어서 옮겨서 다른 편에 놔둔 것처럼, 오른손에 잡고 있던 볼펜을 왼손으로 줘서 놔둔 것처럼 되겠죠.
승이라는 것은 승마 할 때처럼 올라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이라는 것은 올라타서 마치 마부가 말 위에 올라타서 어떤 상대방을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이 강하냐면 능동적 성격, 능동적 또는 주도적입니다. 그에 반해 수는 따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조정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어떤 대상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진료나 기운인 기, 즉 어떤 성격입니까? 구체적 형상을 가지고 있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는 형태와 움직임을 지녔기에 유형유의, 형태도 있고 움직임도 있는 무엇이 가능하지만 기발이 가능하지만 태계 이황은 놀랍게도 만물의 근본 원리이자 리인 이 이치가 무엇은 없지만 형태는 없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다. 운동성, 즉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이발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왜 이발을 강조하는지는 선생님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왜?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가 직접 움직였으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도덕적 순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가 직접 나섰는데, 아니 삼국지에 보면 가장 유명한 장수 관우가 직접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적인 선수 손흥민이 직접 참석했는데 출전했는데 경기를 풀타임 뛰었다면 우리는 적어도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제안합니까? 무시무시한 리발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리는 추상적이고 원리적이다. 발의 개념은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것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리가 구체적으로 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이와 기는 존재적 관점입니다. 무엇에 따른다면 성리학의 이기론에 따른다면. 하지만 이 이기론이라는 존재적 관점, 이도 있고 기도 있는 것을 이왕은 이 이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나눠버립니까? 같이 위계화시킵니다. 즉 이에는 높은 가치, 기에는 낮은 가치, 이에는 높은 가치, 기에는 낮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위계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귀, 기천 또는 이존, 기천, 즉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라는 관점에서 이는 장수로 기를 병졸로 또는 이를 왕으로 기는 신하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기의 관계는 원래 존재적 관점에서 본다면 서로가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왕은 어떻게 해버린 것입니까? 이를 갑으로, 기는 을로 같이 위계화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구분시킨 거죠. 마치 여러분들 사회문화의 시간에 배우는 계급화처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수능으로 갈 친구도 있는 반면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왕의 생각의 첫 출발은 사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이는 귀한다. 이가 귀합니다. 근데 그 귀한 네가 그냥 야 그거 한번 바래봐라, 그거 움직여봐라 라는 것도 아니라
직접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발을 통해 사단이 나옵니다. 되겠죠? 사단, 이지발, 사단, 이지발. 그리고 그 귀한 리가 직접 발하여 나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그럼 리가 소스가 귀하다면, 아니 신선한 야채로 요리했다면 당연히 그 요리도 어떻겠습니까? 신선하겠죠. 즉 나온 사단도 역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죠? 존귀하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도덕적이다. 그러면 도덕적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일반적인 것과는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그 옛날 사람들의 어려운 내용들을 배워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어떻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칠정과 어떻게 된다?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황은 자신의 어떤 학업적, 어떤 학술적 위치를 걸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의 흐름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흐름입니다. 생각의 흐름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감정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과 칠정이 있죠. 이해되죠? 존귀한 도덕적 감정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뭡니까? 촉수, 사, 시가 됩니다. 평범한 일반적 감정 무엇입니까? 칠정이죠. 무엇이었죠? 희노, 애구, 애오욕이기도 하지만 희노, 애락은 함께 있을 수 없다 라고 이황이 주장합니다. 이건 이황의 주장입니다. 나야 나 하면서 이황이 주장합니다. 엄격히 어떻게 된다? 구분돼야 된다. 그래서 사단과 칠정은 단일 구조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얘기하려고 합니까? 이중 구조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자의 이기불상잡, 불상리 생각납니까? 불상잡 중에 이황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기는 섞여 섞일 수 없다는 입장을 두고 사단과 칠정의 원천을 어떻게 하죠? 구분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밑에 말이 나와 있습니다. 수능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사단과 칠정이 나타남에 있어 각각의 혈맥, 즉 각각의 출처와 연원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가르친 바가 서로 따로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즉 사단과 칠정은 이와 기로 어떻게 하여 분류하여 따로 소속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 강조입니다. 마치 뭐처럼 이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을 사단과 칠정의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순선하고 칠정은 선도 있고 앞도 있을 수 있는, 즉 돼지 콧구멍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구분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대해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듯이 성에 대해 이와 기, 이 무엇입니까? 본연지성, 기지지성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듯이 정에 대해서도 무엇과 무엇으로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와 기로 나누어서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칠정을 사단과 대립시켜 구분한 것처럼 본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가 한 세트고 사단과 이의 관계도 역시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른 것이다. 이발, 기, 수. 하늘의 이치가 따를 때
어떤 물질적 측면이 말없이 따르는 것이고, 칠종이라는 것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다. 즉 기가 발할 때 이가 올라타서 컨트롤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니 순산하다. 반면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을 타니 역시 불순함이 없지만 기가 발할 때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다시 중절하지 못하여, 즉 적절하지 못하거나 이의 통제를 벗어난다면 악이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와,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거 뭐 한두 시간 만에 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선생님과 온라인 수업 이렇게 하느라 상당히 고생 많았고, 이 옛날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가치 판단에 대해서 이 멀리에서나마 선생님이 좀 부지런히 설명을 해주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윤리실에서 만나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학교에서 봅시다.